제가 준비한 2위와 5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조 전 장관 얘기가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녹취록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작다 이렇게 보고요. 김건희 씨의 공식 활동으로 반전을 꾀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. 그럼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관련입니다.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과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그 개선상으로 선대본부 내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는 게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3대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.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본인이 마치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.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. 저희는 이 녹음 파일을 직접 공개하거나 틀지는 않겠습니다. 대신 이 내용 가운데의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조 전 장관이 참 말을 잘못했다고 봐요. 딸도 멀쩡하고 딸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속상하더라고. 부모 잘못 만난 거. 뭐 그 전에 이제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 여러 지금까지 해석들이 많았으니까 최병우 의원님 이 자체 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저는 그냥 김건희 씨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딸이 본인이 직접 그 뭘 위조하고 뭐 또 뭐 이렇게 잘못된 그 여러 가지 그 확인서 같은 걸 내고 하는데 관여하지는 않았잖아요. 갖다 그냥 낸 거 정도에 불과하지.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 봐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그걸 그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.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 그 될 때만 해도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잖아요. 그때도 만약에 법무장관 취임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뭐 그 조 전 장관의 딸이 이렇게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저는 상당히 일반론적인 얘기인 것이지 저게 뭐 구체적으로 뭐 수사가 어떻게 되고 뭐 무슨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그 판단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여기에 담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일반론이다. 동일하세요? 저 말은 일반론이죠. 하지만 이제 김건희 씨의 녹취를 들여다보면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있어서 좀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? 조국 전 장관이 좀 알아서 내려왔으면 구속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안 됐을 텐데도 아니라 안 했을 텐데예요. 그러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좀 관련의 그림 좀 어투가 보인다. 그것과 이거를 비교하자 보면 참 좀 김건희 씨 발언들이 야 병 주고 약 주는 건가?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요. 중학생 일기장까지 뒤져가면서 과다 수사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부모 잘못 만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저기에서 녹취해서 한 것 같다. 저 발언은 좀 일반적인 론 같습니다. 물론 뭐 그게 검찰 수사가 과도했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 법조계에서도요. 과도했죠. 그 법조계에서도 또 연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.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.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. 제가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퇴임하고 나서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. 지난 8월 대화로 알려진 김건희 씨의 추가 녹취록 얘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우리 남편 진짜 죽을 뻔했어요. 문재인 정권을 구하려다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윤석열 완전히 가족을 탈탈 털고 그렇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털어요. 남편 배신당해서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도 김건희 씨가 썼거든요.
일단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하고 정치를 시작하게 된 명분을 생각해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공정과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셨고 뭐 조국 수사 관련해서도 항상 뭐 공정을 화두로 던지면서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의 아니게 그 명분, 공정과 정의를 뒤흔드시는 분이 김건희 씨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오는 조국 수사와 관련된 발언들은 과연 조국 수사가 정말 순수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했던 수사였는지, 혹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었는지, 또 내부적인 권력 암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요. 특히 뭐 문재인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됐다라든지, 또는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뭐 장관에서 그러니까 장관을 안 할 뻔했으면 뭐 구속 안 시켰다든지, 뭐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이 안 됐다든지, 이제 이런 식의 발언들은 마치 그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담겼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정치에 등장하는 그 공정이라는 화두, 그러니까 그럼 또 김건희 씨로 인해서 또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근데 조 전 장관 오랜만에 SNS를 통해서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을 조목조목 반박했거든요. 조국 전 장관이 당당히 내려왔으면 딸도 멀쩡했을 것이다. 내려왔다면 가족 수사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 아니냐.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. 부모 잘 만났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부모와 딸을 이간질했다.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반응을 보였거든요.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는 아마 남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뭐 부부간에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도 이야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밑에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. 당시 우리가 수사 상황을 좀 되돌아보시면 이 수사도 사실은 생물입니다. 정치도 우리가 생물이라고 그러지만 수사라는 것도 보면 결국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느 방향을 튈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근데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은요, 자신의 이런 정당한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들 다 부인했습니다. 아시겠지만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전혀 그런 바가 없다. 이거는 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. 계속 부인했어요. 또 그리고 서초동에서 연일 집회가 열렸습니다. 조국 전 장관 수호 집회가 열렸고요. 또 마찬가지로 그 반대 집회도 또 열렸고, 이게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시켜 되어버리고, 또 당시 언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었지만 많은 언론들이 이 추적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.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추적 보도를 많이 했고, 또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,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상황을 부인하다 보니까 여기 또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인한 데 대한 반대 논거들을 계속 찾아서 당시에 이제 보도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수사를 덮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돼버린 거죠. 즉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커져버린 겁니다. 그런 상황은 저는 아마 검찰총장이라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섰을 거예요. 왜냐, 이미 장외에서 이미 뭐 엄청난 집회와 정책 사안으로 등장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이제 저는 김건희 씨가 지적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어느 선에서 인정을 하고 본인도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뒀다라면 이 문제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수그러들었을 건데, 본인이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매일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언론과 검찰도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내다른 거 아닌가,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. 화면 잠시만 볼게요. 문재인 정권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진짜 죽을 뻔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손바닥은 하늘을 가린다. 문재인 정권 구하기 위한 수사였냐, 그 윗수사, 나열했던 수사들, 이렇게까지 조 전 장관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. 잠시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. 지금부터 볼 영상은 저희가 정색하고 볼 건 아니고요.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AI 윤석열도 나섰습니다. 조국을 위하여님 질문 감사합니다. 혹시 닉네임에 조국이 그 조국은 아니죠. 가짜뉴스를 만드는 행위나 그것을 퍼나르는 행위 모두 근절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. 가짜뉴스로 한 분의 국민도 피해받지 않도록 관련된 자들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조 교수님, 제발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이 영상 추가 논평하지 않겠습니다. 일단 끊이지 않고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 웃을 수만은 없는 분위기인 듯합니다.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? 실제로는 녹취내용이 나오니까 거꾸로 윤 후보의 20, 30대 청년들의 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거죠.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요. 플러스 요인을 작동한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도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
많은 이목과 관심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이 이런 도덕성도 아니고 무슨 뭐 주술, 무속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비열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프레임 전쟁으로만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여당치고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원래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할 거라 예상했었는데 플러스 요인이 작용 때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노웅래 의원이 썼거든요. 이게 민주당 생각대로는 흘러가지 않는다. 뭐 이런 얘기입니까? 사실 저 녹취록 같은 경우에 뭐 민주당이 튼 것도 아니고요. 뭐 예. 민주당이 녹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당에서 어떻게 평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저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거는 아직은 딱 결단 내려서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왜냐하면 저 녹취록 분량도 너무나 많고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의 정치관이나 언론관, 권력관에 대해 검증이 시작된 단계라고 볼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나 제대로 된 해명 반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현재의 실존할 리스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녹취록에 대한 그 공방은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될 공방이라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안심하실 상황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글쎄 일단 예상외의 반응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건희 씨에게 그리 나쁘지 않은 뭐 팬카페 얘기도 있고요.